현관문 앞에서 아이가 신발을 벗다 말고 외칩니다. 유치원 싫어. 나 안 갈 거야.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침마다 혹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터지는 이 한마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또 시작이다 싶은 마음? 혹시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불안.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싫어? 어제까지 잘 갔잖아. 그런데요, 아이가 싫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혹시 그 말의 겉면만 듣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싫어 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사실 아이 스스로는 아직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모르니까요.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건 느끼는데 그게 속상한 건지 서운한 건지 무서운 건지 그 차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 그리고 그보다 한 발 먼저 부모인 나는 과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밤이 있다면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경이소소당이 그 밤마다 옆에 있을게요. 아이가 선생님 미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5살 서준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서준이가 현관에 가방을 내던집니다. 턱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요. 엄마, 지수가 주방에서 고개를 돌리자 서준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미워. 나 다시 안 갈 거야. 지수의 손이 멈춥니다. 도마 위에 올려둔 당근을 내려놓고 서준이에게 다가가요. 선생님이 왜 미워?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지만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걱정이 올라오고 있어요.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소파 구석으로 가서 웅크려요. 지수가 따라가서 한 번 더 물어요. 서준아,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서준이는 쿠션을 집어 얼굴을 가리고 몰라 하고 소리칩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잠깐 멈춰요. 화가 난 건가? 유치원에서 혼났나? 친구랑 싸웠나? 머릿속에 가능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데 정작 서준이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이 장면을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서준이가 쿠션으로 얼굴을 가렸을 때 쿠션 사이로 살짝 보이던 서준이의 귀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건 화가 나서 빨개진 게 아니었어요. 수치심에 가까운 빨간색이었어요.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에 서준이가 손을 들었어요. 씩씩하게, 팔을 쭉 뻗어서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른 친구를 먼저 시켰어요. 서준이는 기다렸어요. 손을 내리지 않고 조금 더 높이 들었어요. 2번째에도 다른 친구가 불렸어요. 서준이의 팔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3번째, 선생님이 서준아, 다음에 하자 하고 웃으며 말했을 때 서준이의 얼굴이 이그러졌어요. 서준이는 그 순간 자기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창피한 건지, 서운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이름이 없는 감정은 정리가 되지 않아요.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은 아이가 하는 말 중 가장 강한 말을 찾아 나와요. 미워. 서준이에게 그 순간 그게 유일한 단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리되지 않은 채 몸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가방을 내던지는 것으로, 쿠션을 얼굴에 누르는 것으로, 몰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조금씩 새어나온 거예요. 저녁 식탁 장면으로 가볼게요. 서준이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아요. 지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엽니다. 사실 지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미운 게 아니라 속상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입에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어요. 서준아, 선생님한테 미워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예쁜 말은 아니지. 서준이가 고개를 떨어뜨려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밥을 더 먹지 않아요. 지수가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 서준이에게 필요했던 건 그 말이 나쁘다는 정보가 아니었어요.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 엄마가 알겠다는 한마디였어요. 지수도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 어떤 말로 해야 하는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훈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보다 한 발 먼저 입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지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의 감정을 번역해주고 싶은데 번역할 언어가 내 안에도 충분하지 않을 때 많은 부모가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지금부터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지수의 어린 시절을 잠깐 들여다볼게요. 지수도 어렸을 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로 꺼내지 못했어요. 나 슬퍼라고 말하는 대신 방문을 쾅 닫았어요. 밥을 안 먹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지수의 엄마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문을 그렇게 닫아? 또 삐친 거야? 지수는 그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뭔지 끝내 이름 붙이지 못했어요. 삐친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한데 아무도 그걸 대신 말해주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느끼는 건 서운한 거야. 외로웠구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는 부모의 반응을 거울처럼 사용해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부모가 네가 지금 슬픈 거구나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비로소 아, 이 느낌이 슬픔이구나 를 알게 돼요. 부모의 말이 감정의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거울 없이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느끼긴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어른이 돼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기보다 문을 닫아버리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기보다 괜찮다고 말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꺼내기보다 혼자 삼켜요. 감정을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건 지수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수가 못 배운 거예요. 지수의 부모도 아마 못 배웠을 거예요. 그 위의 부모도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은 누군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수는 지금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은 지수가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문장에서 손가락이 멈춰요. 아이의 감정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부모가 먼저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지수는 그 문장을 2번 읽어요. 지수의 마음속에 2가지 감정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에요. 나도 감정 표현이 서투른데 내가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친다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다른 하나는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오늘 서준이가 고개를 떨구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으면 서준이가 그렇게까지 움츠러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는 마음이요. 이 2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 그대 정상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해보고 싶은 마음. 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한 발 내딛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든다는 건 이미 첫 번째 걸음을 떼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아이의 감정 앞에서 이런 적 있으세요? 뭐라고 말해줘야 하지? 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위로를 해야 하나? 혼을 내야 하나? 그냥 안아줘야 하나? 정답을 모르겠어서 결국 평소 하던 대로 말하게 되는 순간. 그건 무심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그 언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 채워나가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정말 미워서 미워라고 말한 걸까요? 아이가 거친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말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만 들여다봐 주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서준이에게는 속상하다는 단어도 서운하다는 단어도 무시당한 것 같다는 표현도 아직 없었어요. 5살 아이의 감정 어휘는 놀라울 정도로 적어요. 좋다, 싫다, 미워, 재미없어. 대부분 이 안에서 모든 감정을 표현하려고 해요. 이건 아이의 한계가 아니라
발달의 자연스러운 단계예요. 5살 아이의 뇌 안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감정을 느끼는 쪽은 이미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기쁨도 강렬하게, 슬픔도 강렬하게, 분노도 강렬하게 느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쪽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 20살이 넘어야 완성되는 영역이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감정은 물과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마음 그릇은 아직 작은 종이컵이에요. 조금만 차올라도 넘칠 수밖에 없어요. 넘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아는 말 중 가장 센 말을 꺼내는 것뿐이에요. 서준이의 미어는 그렇게 넘쳐서 나온 말이었어요. 이 나이의 아이에게는 아주 강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충동이 온몸에서 솟아나는 시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나 먼저. 나도 시켜줘. 이런 말이 많아지는 시기인 거예요. 자기 의지로 세상에 나서보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때예요. 서준이가 발표 시간에 손을 번쩍 들었던 건 바로 그 시도였어요. 나도 말할 수 있어. 나한테도 기회를 줘. 이 마음으로 팔을 쭉 뻗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이때 아이 안에서는 단순한 실망 이상의 것이 일어나요.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느낌이 몸으로 찾아와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목이 조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몸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이 반응이 뭔지 모르니까 아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마다 타고난 감각의 속도가 달라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아이는 조용히 풀이 죽지만 어떤 아이는 온몸으로 반응해요. 서준이는 감정의 파도가 높은 아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내던지고 쿠션으로 얼굴을 가리고 몰라를 외치는 거예요.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감정의 파도가 높은 아이가 그 파도를 다룰 도구를 아직 갖지 못한 거예요. 표현의 크기가 다르다고 감정의 크기가 다른 건 아니에요. 아이에게 감정의 이름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와닿아요. 배가 고픈데 배고프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거나 바닥에 누워 떼를 쓰거나 손에 닿는 걸 입에 넣으려 하겠죠. 배고파 라는 말을 알면 그냥 엄마 배고파 하면 되는 건데요. 감정도 똑같아요. 속상해 라는 말을 알면 엄마 나 속상해 하면 되는 건데 그 말을 모르니까 감정이 행동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서준이의 미어는 공격이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감정이 찾아낸 유일한 출구였어요. 감정은 저절로 이름을 갖지 않아요. 누군가 불러줘야 비로소 이름이 생겨요. 그렇다면 부모는 뭘 해야 할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었어요. 지수가 딱 한 가지만 바꿨거든요. 그런데 서준이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다음 날이에요.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오늘도 표정이 구겨져 있어요. 가방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재미없었어. 어제의 지수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그리고 서준이는 몰라로 닫아버렸을 거예요. 익숙한 반응, 익숙한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의 지수는 왜를 묻지 않았어요. 서준이 옆에 앉아요. 앉아서 서준이의 구겨진 얼굴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서준아, 재미없었구나. 혹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 서준이가 잠깐 멈춰요. 엄마가 평소랑 다르게 말하니까 좀 낯설어 하는 거예요. 엄마를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민수가 나 안 끼워줬어. 그것뿐이에요. 지수가 왜를 바로 묻지 않고 아이가 느꼈을 감정의 이름을 먼저 짚어줬을 뿐인데 서준이의 입이 열렸어요. 지수가 이어서 해봅니다. 민수가 안 깨워져서 서운했겠다. 같이 놀고 싶었는데 안 돼서 속상했을 수도 있겠네. 물론 매번 이렇게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지수가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도 서준이가 아니야, 속상한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칠 수도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그건 아닌가 보다 하고 한 발 물러서면 돼요.
감정 이름 붙이기는 정답 맞히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궁금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첫걸음이에요. 이날은 서준이가 입을 열어준 날이에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덧붙여요. 나 화났었어.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요. 어제는 미워밖에 없던 아이가 오늘은 화났었어 라는 감정의 이름을 스스로 꺼낸 거예요. 미워와 화났어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미워는 상대를 향한 말이지만 화났어는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 자라는 방식이에요. 부모가 감정의 이름을 먼저 말해주면 아이는 그 이름을 빌려서 자기 마음을 조금씩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엔 엄마가 말해준 단어를 그대로 따라 쓰다가 점점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감정교육의 시작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대신 번역해주는 짧은 한 문장,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서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리 시간이 됐어요. 지수가 정리해 라고 말하면 서준이는 보통 싫어 하고 소파에 들어눕곤 했어요. 오늘 지수는 한 가지를 달리 해봐요. 지시하기 전에 먼저 예고를 주는 거예요. 서준아, 이거 다 하고 나면 정리할 시간이야. 5분 뒤에 같이 하자. 5분 뒤. 서준이는 여전히 싫어해요. 당연한 거예요. 하루 만에 아이가 확 달라지진 않아요. 이 순간 많은 부모가 익숙한 방식으로 말하게 돼요. 왜 싫어? 맨날 이러면 어떡해? 아까도 그랬잖아. 서준이 장난감, 서준이가 정리해야지. 그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귀는 첫 문장 이후로 닫혀요. 아이의 처리 용량은 어른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의 지수는 다르게 해봤어요. 감정을 한 문장으로 인정하고 해야 할 일을 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싫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정리 시간이야. 엄마가 하나 하면 소준이도 하나 하자. 2문장. 그게 지금 이 아이에게 맞는 크기의 말이에요. 잠자리예요. 서준이가 이불 속에 들어가고 지수가 옆에 누워요.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면서 지수가 조용히 물어봐요. 서준아, 오늘 민수가 안 끼워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서준이가 천장을 보며 말해요. 나는 민수 싫다고 생각했어.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지수가 여기서 한 박자 쉬고 이번에는 다르게 물어요. 그래서 마음은 어땠어? 서준이가 잠깐 생각해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질문이라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작게 말해요. 좀 슬펐어. 무슨 생각을 했어? 와, 마음이 어땠어는 다른 질문이에요. 생각을 물으면 아이는 상황을 정리해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 이건 사고의 영역이에요. 감정을 물으면 아이는 자기 안을 들여다봐요. 나는 그때 어떤 기분이었지? 이건 정서의 영역이에요. 이 두 질문을 구분해서 쓸 수 있으면 아이의 사고력과 정서가 함께 균형 있게 자라요. 매일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서 한 번이면 충분해요.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모르겠어 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생각과 감정은 다른 거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서준이가 잠든 뒤 지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요. 좀 우습게 느껴지지만 거울을 보고 말해봐요. 사랑해. 어색해요. 평소에 이 말을 입 밖에 잘 안 꺼내니까요. 고마워. 이것도 좀 멋쩍어요. 엄마도 지금 속상해. 이 말에서 잠깐 멈춰요.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내 감정을 인정하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요. 그런데 이 연습이 왜 필요한 걸까요?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아이는 보고 자라요. 엄마가 엄마도 지금 좀 힘들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힘든 건 말로 해도 되는 거구나를 배워요. 아빠가 아빠도 오늘 좀 속상했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속상한 건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구나를 배워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화가 난 만큼만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죠.
1만큼 화난 일을 100만큼으로 터뜨리면 그건 아이에게 무서운 경험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의 크기를 조절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지금 좀 화났어. 잠깐 숨 좀 고르고 올게. 이 한마디를 아이는 어떤 말보다 오래 기억해요. 단호하게 한 날, 그걸로 끝일까요?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어제 지수가 서준이에게 미워라고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 그게 아직 지수 마음에 남아있어요. 밤이에요. 불을 끄고 서준이 옆에 누워요. 서준이는 벌써 눈이 감길 듯 말 듯해요. 지수가 서준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조용히 말해요. 서준아, 어제 엄마가 미워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서준이가 진짜 미운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속상했던 것 같더라. 엄마가 그때 그걸 먼저 물어볼 걸 그랬어. 서준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팔에 얼굴을 묻어요. 아이는 부모가 사과하는 말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기에게 다시 다가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거는 그 분위기, 그 온기는 정확하게 느껴요. 아이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읽거든요. 이게 회복이에요. 완벽한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아이가 화가 나서 밀어내다가도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건 그만큼 이 관계가 안전하다는 증거예요. 밀어낼 수 있다는 건 돌아와도 괜찮다는 걸 아이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제 좀 서툴렀더라도 오늘 다시 다가가면 돼요. 그 다시가 쌓이면 아이는 이런 걸 배워요.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그래도 다시 나한테 와주는구나. 이건 완벽한 부모에게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실수하고 돌아오는 부모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남편 민호에게 말해요. 나 오늘 서준이한테 감정 이름 말해주는 거 해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방향대로 나도 해볼게. 서준이한테 나도 그렇게 물어보면 되지? 아빠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방향을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서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아이에게는 일관된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안도가 생겨요. 그 안도가 있어야 내일도 해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소리를 질렀더라도 엄마가 아까 너무 크게 말했지? 미안해. 이렇게 돌아오면 돼요. 완벽한 조절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 그게 아이에게는 가장 큰 배움이에요. 감정을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오려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는 매일 보고 있어요. 아이가 미워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작은 마음 하나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 마음에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모밖에 없어요. 오늘의 육아 미션 하나만 드릴게요. 아이가 싫어 또는 미워 라고 말하면 바로 고치려 하지 말고 딱 한 문장만 먼저 건네보세요. 그래, 속상했구나. 이 한마디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상한 게 아니라 서운한 거였을 수도 있고 화가 난 거였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이가 엄마가 내 마음을 보고 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댓글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말 뒤에 진짜 감정은 뭘까 싶은 말이 있나요? 싫어, 미워, 안 해, 재미없어. 어떤 말이든 좋아요. 적어주시면 그 말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감정을 같이 번역해 볼게요. 오늘도 흔들리면서도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간 당신 옆에 경이소소당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을 다른 엄마, 다른 아빠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요. 내일도 경이소소당이 옆에 있을게요.